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의 대표이사 이규황입니다. 요즘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돈을 더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인건비나 고용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내가 상속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요? 또는 내가 지금 회사에 실질적으로는 돈이 없지만 여기에 이익잉여금이라는 부분이 재무제표에 나오는 부분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내가 내 주식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차명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속해서 대출 시리즈로 한번 계속 가보려고 해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이 세 가지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공급해주는 정부의 대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혹시라도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 돈을 내가 대신 물어줄 터니 내가 보증을 서줄게. 이 정부를 믿고 돈을 빌려주시오 라고 하는 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보증서 업무예요. 보증을 옛날에는 많이 서줬지만 지금은 아무도 서주지 않잖아요. 보증을 서주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사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정부에서 직접 다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생각했을까요? 망하더라도 내가 돈을 물어줄 터이니 은행아 이 사장님에게 돈을 빌려줘라. 내가 보증을 대신 서줄게. 이게 보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증서를 가장 많이 끊어주는 데가 큰형 신용보증기금, 둘째형 기술보증기금, 셋째 동생 신용보증재단인데 연대보증, 보증이라는 부분이 또 재밌어졌어요. 2018년 3월부터는 대표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바뀌었죠. 굉장하죠? 대표님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열심히 하시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는 대표님께 책임을 묻진 않을 거예요. 이게 연대보증제의 폐지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으로 돼 있어서 회사가 못 갚은 돈을 대표가 갚게 돼 있었는데 그 프로티지가 80% 이상 줄었어요. 이게 이 정부에서는 더 가열차게 사업을 하라고 나온 제도인 것 같은데 사업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생겼지만 반면 대출을 해줄 때 대출 심사가 조금 더 까다로워진 부분은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 책임경영제라고 하는데요. 연대보증제가 폐지가 되면서 그럼 연대보증제가 없으면 내가 뭘 믿고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돈을 빌려주면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나온 게 책임심사제도예요. 이 책임심사제도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별도의 사유가 뭐 한두 가지는 괜찮겠지만 세 가지, 네 가지가 된다고 하면 보증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책임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각각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신용보증기금 편에서 또 기술보증기금 편에서 신용보증재단 편에서 디테일하게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책임경영제도는 뭘까요? 책임지고 경영하는지를 보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가장 먼저 뭘 볼까요? 대표이사가 정말 대표이사입니까? 혹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지사장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주식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지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자인지를 판단하는 게 책임 경영 평가의 가장 첫 번째 요소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회사가 대표이사로 돼 있는 분이 주식의 소유가 과반수가 아니다. 그럴 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인 주주일 때는 과반수 51%가 넘어야 되고요. 3인 주주일 때도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과반수라는 의미는 우리 가족과 특수관계인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장이 저한테 30%가 있고 와이프한테 10%가 있다. 그럼 저희는 합쳐서 40% 과점주주인 거예요.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법인 설립하시면서 차명으로 다른 분에게 주식이 많이 소유가 되고 있고 대표이사인 저는 주식 소유가 과점이 아니다. 30% 미만이다. 33% 미만이다 라고 했을 땐 그 부분을 보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당연한 거 하나가 있겠죠.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횡령, 배임 그리고
좋지 않은 경력이 있는다고 했을 땐 그분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도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예 해주지 않겠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신용관리가 중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항목 10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은 yes로 표시가 돼야 돼요. 한번 10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내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이나 이 사업장의 소유가 우리 법인인가? 두 번째, 실제 경영자, 대표이사가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가? 세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력이 있는가? 없어야지 좋은 거죠. 네 번째,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1억 이상 이용하고 있는가? 만약 1억 이상 이용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자본금이 3억 이상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 체납은 없어야겠죠. 여섯 번째, 경영하시는 대표님들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가? 자, 일곱 번째, 혹시 대표이사가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은 없을까? 자, 여덟 번째, 대표이사 자택이나 사업장에 가압류나 압류가 걸려있지 않은가? 이건 좀 억울한 부분이긴 한데요. 내 임대 공장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주택이어도 내가 주인은 아니더라도 또 고용보험 또는 4대 보험에 체납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자,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우리 회사의 가지급금, 가수금 같은 출처를 알지 못하는 입출금 내역들이 있죠. 우리 가수금, 가지급금이 총 자산의 3%를 초과하는가 초과하지 않는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항목들이 회사를 평가하는 책임 경영 제도의 10가지 항목입니다. 평가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준비해서 없앨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 신용보증재단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신용보증재단은 가장 러프하게 누구나에게 해줄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럼 이 소액 보증을 해주는 요 허들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이 기준도 넘지 못하는 회사들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도전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책임경영 리스트, 책임경영 심사평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회사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검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저희 카페 주소가 나와 있고요. 부자사장연구소라고 하는 회사를 함께 잘 키워봅시다 라고 하는 저희 커뮤니티가 있고요. 기업금융연구소라고 해서 대출만 취급하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찾는 정부의 정책자금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유용할 수 있는 정부의 자금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안에서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동되어 있는 부자사장연구소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많은 사업들을 정리한 5가지 이북을 보내드릴 거예요. 받아보시면서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